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미국 주식시장의 마감된 시황,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정리한 시간만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ECB는 75bp 금리 인상을 예상대로 했고요. 파월의 강경 기조는 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됐지만 주가는 선방했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한 데 성공했고요. 다만 어제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죠. 다우 0.6, S&P도 0.6% 정도 올랐고요. 나스닥은 0.6% 똑같이 그냥 상승하는 정도로 마감된 하루가 되겠습니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내용은 오늘 한결같았습니다. 강력하게 시사했다는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준의 역할은 다시 한번 결국은,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는 것이다.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75bp 금리 인상은 거의 굳어진 거 아니냐. 다다음 주 21일 날 발표될. 물론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을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75bp 금리 인상 거의 굳어진 거라고 일단 해석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CME 페드 워치 툴인데요. 요 연설 발표 위에 물론 유럽의 22, 75bp 금리 인상도 있었지만 하루 전에 비해서 조금 더 1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갔어요. 어제 77에서 오늘은 86까지 올라갔고요. 이건 상대적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75bp 금리 인상이 상당히 굳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오늘 좀 그거에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10년물 금리 인상, 10년물 금리는 3.32%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보다 먼저 나온 거지만 ECB는 75bp 금리 인상을 했어요. 환율, 이것도 역시 지난 6월 달인가요? 6월 달에 한 차례 올렸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0에서 제로 금리로 갔었는데, 오늘 75bp 금리 인상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유로와 달러는 큰 영향이 없었어요. 조금 약해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강보합 정도 나오면서, 유로와 달러 대비 거의 패러티를 다시 한번 유지하는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악에선 조금은 벗어나는 그림이지만, 이걸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달러 인덱스는 약간 조금 더 상승하는 듯 하다가 오늘 약간 수그러드는 정도.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국가 대비 조금씩 좀 내려가는 정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꺾였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종목을 보시겠습니다. 애플은 어제 신제품 발표한 날은 오히려 또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은 다시 내려갔습니다. 전체 시장 올라갔지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 9일 중에 7일이 빠졌다. 그리고 이틀만 반등한 것이 최근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제 각국의 이제 이번에 아이폰 가격의 상승률이 다 발표됐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올라가고 대부분의 국가가 올라갔고 안 오른 나라는 거의 없죠. 미국이 안 올라갔고 중국도 안 올라간 것 같고요. 캐나다도 안 올라간 것 같은데 캐나다는 제가 수치를 정확히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하튼 대부분의 국가에는 가격이 올렸고 미국에 이번에 가격이 안 올린 것은 미국 중심으로 해당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애플이 오늘 좀 내려간 거 특징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MD인데요. AMD는 오늘 스티펠에서 매수 의견을 첫 번째 레포트를 냈는데요. 스티펠에서 매수 의견에 122달러 제시했기 때문에 120달러면 지금 이 가격보다 상당히 위죠. 그렇기 때문에 한 40%에서 45% 되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AMD에 대해서 스티펠에서 매수 의견을 얘기한 거는 뭐 최근에 보면 8월에 한 두 군데 정도 목표 주가 올린 증권사가 있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주 단순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데이터 센터 이런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AMD가 인텔 대비 점유율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여전히 압도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요. 새로운 내용은 없고 이번에 AMD가 새롭게 애널리스트가 바뀐 모양이죠. 그러면서 새롭게 레포트를 내면서 오늘 매수견에 122달러 냈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리프트가 오늘 주가가 아주 특징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리프트는 이제 18%, 17% 가까이 올라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개파락한 다음에 크게 반등한 적이 없죠. 실적 발표할 때 조금 좀 회복했고 했지만 아직 약간의 아래는 우번데요. 사실 재료로 보면 뉴욕시가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리프트가 좋아진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이 있는 거죠. 리프트는 이렇게 올랐는데 우버는 왜 덜 올랐냐는 거죠.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루머 사항은 많이 있는데요. 그건 뭐 나중에 조금 말씀드리겠고요. 우버가 전 훨씬 좋은 회사라고 보고 있죠. 근데 이건 저의 뇌피셜 뿐이고 리프트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냥 미국에서 전혀 뉴스 이런 건 없지만 트위터나 이런 쪽에서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리프트가 결국 GM이나 뭐 트위터나 이런 쪽 결국 이 리프트가 결국은 피인수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루머 사항으로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고 뉴스화된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궁금하신 분은 그런 루머 사항이 좀 있었다라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리제네럴 이런 건 뭐 제가 알 수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의사 선생님들, 안과 선생님들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지만 안과 관련해서 유전자 치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트라이얼에서 뭐 좀 효과가 좋은 뉴스가 좀 나온 모양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안과 질환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리제네론이 오늘 주가가 급등한 것 정도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리비안 갖고 계신 분 또 오늘 좋은 소식이 나온 거죠. 리비안과 벤츠가 조인트 벤처를 또 유럽에 만들어서 공장을 쉐어하고 공장에서 같이 뭐 만든다는 건데요. 어떤 뭐 몇 년이 걸리겠지만 어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리비안이 오늘 주가가 10% 이상, 11% 가까이 오른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규장이 되겠고요. 시간에서 발표된 실적 발표된 거 2개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기대가 거의 없었죠. 왜냐하면 제일 많이 떨어진 주주들이 도큐상과 G스케일러인데 오늘 그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늘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이번에 실적이고요. 이번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그리고 향후 1년에 대한 가이던스인데요. 실적은 다 좋게 나왔고요. 그 BC 전체적으로 좀 많죠. 뭐 비싼 것도 전체적으로 있지만요. 그래서 결국은 도쿄산이 오늘 시간에서 18% 가까이 급등한 것이 실적과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G스케일러인데요. G스케일러도 뭐 엄청나게 떨어진 주식이죠. 그렇지만 이번에 실적 자체가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번 분기, 다음 이번 진행되는 분기, 향후 1년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까지 다 좋게 나왔고요. 1년에 대해서는 향후 1년에 대한 것을 약간 못 미쳤지만 워낙 이게 좋게 나왔어요. 네. 또 매출 딱 하나 모자란 게 매출이 약간 요번 향후 1년에 대한 어떤 그 매출이 약간 부족하게 나온 거 제외하고는 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것도 역시 정규장에서도 올랐지만 시간에서도 12%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건 대표적인 4번 종목입니다. 4번 종목. 그래서 이건 엄청난 적자 회사고 적자가 언제 풀릴지도 모릅니다. 이거 4, 5년 동안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스포츠 도박하는 것이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저는 4번 주식도 꽤 많이 갖고 있는데 저도 이거 작년 봄인가 사갖고 엄청 떨어졌는데요. 저는 이 정도 이거 2020 거의 이 정도에 샀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최근에 이런 것들이 조금 살아있어요. 어제 오늘도 좀 올라갔을 것이고 이게 우리나라에선 관심 없지만 미국에서 NFL이 오늘 밤에 시작하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그 로스앤젤레스 램즈랑 버팔로 빌즈랑 하는 거 첫 게임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NFL이 시작되고 스포츠에 대한 그 허가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이제 스포츠 배팅에 대한 합법화가 어느 주가 돼 있고 그런 편인데 참고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튼 4번 주식은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크게 매력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거는 특히 4번 주식은 정말 나중에 3번 되고 2번 될 때 사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정도. 지금 저는 왜 갖고 있냐? 저는 이제 그냥 관심만 정도 갖고 있는 정도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올라간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5년, 10년 보고 나서 정말 되면 되는 거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4번이나 3번에서 2번으로 들어갈 때 흑자 전환할 때 더 살 마음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일단 4번 주식은 너무 큰 기대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다음은 빅테크 기업의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한층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문을 그냥 시간이 없어서 갖고 왔는데요. 제가 좀 어디 웹출을 해야 되겠고요. 이걸 그냥 원문 여러분들 캡처 떠주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요. 2023년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3분기와 연간으로 봤을 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평균이 이번 최근 90일 동안 21.4%가
하향 조정됐다는 겁니다. 이익 전망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기존 대비 21.4%가 내려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2023년에 대한 전체 전망도 11%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빅테크 기업들이 해당되는데,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S&P 500 평균은 5.8%, 연간으로 3.1%에 비해서 더 많이 빅테크 기업들의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는 특히 메가캡이죠. 2천억 달러 정도 이상 되는 메가캡 기업들의 평균 12개월 PER은 지금 38배이기 때문에 평균 16.7배보다 여전히 2배 정도 이상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과 앞에 페이지와 거의 밀맥상통한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 전망이 여전히 그렇게 아주 긍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전체 평균을 보면. 그것이 바로 참고적으로 보면 2022년에 이후에 이런 애플물은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저 애플 정도 되면 나머지를 지금 시장 평균 대비 오히려 좀 재미없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은 숙제 겸 저도 오늘 다 아직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좀 공유할 만한 기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되면 제가 주말 한 번 더 아니면은 화요일날 정도에 제가 3% 시간 하여튼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미리 좀 관심 있으신 분들, 공부 좋아하시는 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원문은 마켓워치에서 찾으세요. 마켓워치에 찾으시고 이 소스는 크레딧 스위스에서 발표한 자료가 되겠는데요. 제목만 보더라도 흥미롭습니다. 지금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가 완전히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식이 더 반등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보면 우리 약간 어려운 얘기 들어가지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최근 2년 동안에 보면 처음으로 연준에서 목표하는 2%의 목표 기대 인플레이션 2%보다도 낮아지는 첫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의 기대치가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탐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물가지수가 앞으로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 바위같이 큰 폭에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다 기대 심리가 다 다르겠지만 미국 기준으로 보면 지금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로 보느냐? 1년짜리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지금 여전히 딱 요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가격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떤 요번에 그 연준에서 추가적인 공격적인 전망이나 공격적인 정책을 앞으로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이분의 얘기입니다. 그래도 아마 이것은 많은 분이 공감하기 아직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향후 1년,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 이런 것들은 언제 나오냐면 다음 주에 발표할 때 화요일날 한국 시간 저녁 때 밤에 나올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할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항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달은 그게 엄청 높았어요.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어느 정도 떨어질지요. 그래서 떨어지긴 떨어질 텐데 정말 이들이 얘기하는 정도로 진짜 급속하게 떨어질지는 우리가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요. 이런 것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에서 나우 캐스팅 CPI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유료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지금 전월 대비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0.06%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 전월 대비도 많이 내려가 있고 연간 대비를 보더라도 많이 조금씩 슬로우해주고 있다는,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으면 여러분들의 오늘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일 텐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자 물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는 이번에 CPI 발표되면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내용 끝났고요. 저희가 추석 때 저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좀3프로 시간에 좀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조금 나중에 한 번씩 더 보면 좋을 만한 공부가 될 만한 내용들을 저희가 세 분을 저희가 편집 영상을 지금 준비를 막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오늘 정도 오전 되면 거의 영상이 다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난 직전에 월요일 날 했던 김효욱 교수의 종합평가가 지금 50분짜리 되는데 이거를 한 25분 정도 함축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 혹시 못 보신 분 보시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박동훈 회계사님이 저희 한 서너 번 나오셔갖고요. 미국 주식 투자자를 위한 회계 분석 실무를 위해서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실 만한 내용들 딱딱 짚어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 한번 아니면 보시고 잊어버리신 분들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권동훈 부장의 롱숏 전략을 한 두 번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 많으신데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한 20분도 안 되는 영상으로 제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보시면서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추가적인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추석 때 빠르면 오늘 아니면 늦어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통해서 영상을 한꺼번에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거즈 제가 머니터리 방송 같이 하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메타가 엊그저께 올라갔고요. 어저께 저녁에는 속슬 있죠. 속슬과 속스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EA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배당받는 포트폴리오 강의를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6차 때 투자관 6차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건 이제 내용이 끝났고요. 참 요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배당 포트폴리오가 오늘 현재요. 또 어제보다 또 회복해서 3.15%가 됐고요. 요겁니다. 초록색입니다. 배당 없이는 마이너스 4.91, 작년 12월 이후죠. S&P 500은 14.5%, 나스닥은 25.29%고요. 어제도 충분히 말씀드렸다시피 ETF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용사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컨설팅만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거는 최종 되면 잘하면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다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겠고요. 투자공간 6찬 세미나 어제 마감되는 이번 주말 연휴까지는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투자공간 6찬 세미나 3명의 강의를 해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강의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이제 네이버 예약 이런 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은행 요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요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고객센터에서 여러분들한테 링크 영상 볼 수 있는 링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시간이 정말 되면 조금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못하더라도 하루 지나거나 아니면 오후 시간에 제가 정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